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든 매일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에는 오늘 큰 이슈가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경선에서 윤석열 씨가 압승을 거두면서 홍준표 씨 관련주가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로 직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한 이유는 바로 은행주의 약세 때문이죠. 전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이렇게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금융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금융주들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플러스 0.8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 후반까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건 참 어이없게도 엔비디아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저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모든 이름을 메타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로 이름을 바꿨고 지금 멀티플레이 게임 와우라던가 리니지 이런 것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또 옛날에 쓰던 세이클럽 아바타 이런 것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예전에 하던 심즈라던가 혹은 마인크래프트 그것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주식시장에서 붙여서 안 오른 주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엔비디아에서는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의 추측으로 엔비디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CPU 제작업체 AMD도 주가가 정말 미쳤습니다. 플러스 5.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주가 다른 게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올랐어요. 자, AMD의 라이벌 인텔 역시 어제 플러스 0.53% 상승으로 마감되었으며 퀄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을 예상하였으나 실적 부진이 나오지 않았고 예상의 실적으로 인해서 플러스 12.73% 급등이 나왔죠. 자,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죠. 자,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을 포함한 갤럭시 폴드에도 쓰이고 있으며 퀄컴은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많은 주식이죠.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바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어제 플러스 1.3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플러스 3.8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하고 미국의 모든 반도체주가 한 종목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왔어. 설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안 오를까? 미치지 않고서는 안 오르지 않겠지. 이런 생각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서 시간의 단일가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주가 반등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생각보다는 매수 잔량이 그렇게 쌓여있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 역시 오늘 플러스 2.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주식이 다 올랐어.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모두 매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삼성전자 들어간 이유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자, 전 세계의 반도체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했고 대만의 TSMC도 오늘 상승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아침부터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6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30만 주가 들어왔어요. 아, 오늘 삼성전자 무조건 오르는구나. 72,000원을 돌파하고 오늘 주말을 아주 따뜻하게 보내게 되겠구나. 이렇게 모두 다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계속 프로그램이 매수가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는 장 중반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30만 주였지만 지금은 20만 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장막판 30분 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돌변하는 이 기적,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풋옵션을 보세요. 이거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이렇게 연일 대량으로 매수 중입니다. 반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 중인데 보통 양방 베팅이라고 하죠.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방 경직세예요. 물론 여러분,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다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풋옵션만 계속 몰빵을 친다면은 8월 달의 악몽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죠. 자, 8월 달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일에 들어오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현물을 폭탄 매도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3,300 근처에서 3,000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당시 매동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는 옵션 만기일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풋옵션만 몰빵을 때렸습니다. 자,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이렇게 플러스 1.28% 상승이 나왔죠. 자,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어제는 일본의 니케이도 상승을 했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상승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상승을 했어요. 아시아권 증시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부 다 상승을 했어. 또 내린 나라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대만이 내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만 증시를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니, 대만 증시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오늘 같이 따라가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3일 연속 다른 나라 증시가 상승하는데 우리만 빠져. 아니, 그러면 오늘 한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갔나요? 그럼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것도 따라갔어야지.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침에 이렇게 상승 종목이 90%였다. 근데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뒤바뀌면서 우리 증시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어제 화면이 아니야.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오늘 화면입니다. 아침에 똑같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다가 어제랑 완전히 똑같이 하락 종목이 또 1000 종목이 넘어가면서 우리 증시가 박살이 나요. 그럼 오늘 진짜 완전히 박살났죠. 여러분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씨 경선이 있었죠. 몇 시에 결과가 발표됐죠? 2시 45분. 자, 그런데 이거에 낚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경남스틸 홍준표 씨 관련주죠. 2시 6분 경선 결과 발표까지 40분 남았습니다. 갑자기 홍준표 씨 관련주 모두 다 상방을 가고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상방 VI가 걸렸다가 갑자기 하방 VI가 걸리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이 빠졌어. 보통 경선 실패나 대통령 후보 불출마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하한가 직행입니다. 예전에 반기문 총장도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반기문 씨 테마주 13개가 모두 다 하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에도 하한가를 갔던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다? 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고 빠져나와야 돼. 본인이 안 빠져나가면은 이거 하한가 잠겨가지고 다음날도 하한가가. 물론 여러분들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이 나왔고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된 걸 알고 있지만 윤석열 씨 테마주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 애니능률 보세요. 아침에 2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4%를 찍었어요. 장중 변동성이 40%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뾰롱. 예, 마이너스 2%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14%가 빠졌을 때 매수를 했으면은 정말 순식간에 대박이 났겠지만 이런 강심장이 몇 분이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홀딩하니까 다시 하방 VI에 찍고 다시 상방 VI에 찍었다가 다시 또 하방 VI에 찍는데 이 몇 분 안에 승부를 과연 누가 냈을까요? 반대로 홍준표 씨 테마주 아까 20%대 매수했다? 그럼 오늘 몇 프로입니까?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54%예요. 마이너스 54%.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런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런 데 들어가서 손실 본 거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들어가다가 그냥 욕심 때문에 익절 못하고 깨지고 또 경선 결과까지 보자고 하다가 또 깨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하한가가 한 이 네 종목들 절대 반등 안 나옵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반대 매매 찍히고 또 빠지고 시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5년 기다려야 돼. 5년 기다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5년 뒤에 대선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게 있는데 정책주들은 상한가를 갔고 인맥주들은 다 시간에서 내렸어요. 스타크래프트 아니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뾰롱. 자, 저도 오늘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단돈 100만 원만 넣어봤지만 아이크래프트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5440이죠. 근데 제가 매도를 얼마 했습니까? 매수 자체를 5,380원에 매수해서 매도를 5,630원에 매도했잖아. 근데 매도하자마자 이렇게 지옥을 가더군요. 근데 반대로 아이크래프트 말고 웹스 보세요. 웹스 같은 경우는 제가 3% 정도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네. 와, 천재님 너무 아까우시겠다. 아, 별로 안 아깝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넣었으니까.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체결 내역을 보셔도 저는 성렬형만 건드렸고 준표형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준표형은 마지막 설거지일 가능성이 높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도 두 사람은 박빙 아니면은 오히려 준표형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왔지만 지난번 민주당 경선 때도 박빙 아니면은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붙을 경우에는 이낙연 씨가 경선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붙었는데 이낙연 씨가 완벽하게 패배하고 이재명 씨가 압승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경선 예측 기사는 신문사하고 방송국에서 따라서 밀어주는 게 너무 심해요.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자,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공개가 됩니다. 화요일 날은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이 공개되는데 화요일에는 무조건 윤석열 씨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른 리서치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는 무조건 이재명 씨가 우위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표형이 공매도 폐지 공약도 꺼냈으니까 아, 준표형이 제발 좀 당선이 되라 하면서 저렇게 TBC라던가 준표형 관련주를 그냥 팬심에 샀었으면은 오늘 완전히 박살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증시가 진짜 무서웠고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지금은 완전히 공포로 밀어 넣어서 죽여버린 다음에 반등을 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자, 5일 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멜파스라는 종목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투매잡기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하방 VI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파스라는 종목이 이제서야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일단은 불법 공시로 인해서 잘하면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왔고 차트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완전히 버티지 못할 때까지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키죠. 자, 멜파스 같은 경우에 거래 재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첫날은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20%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마이너스 3%,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3%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7%,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30%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마이너스 16%를 뺐습니다.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벌써 마이너스 46%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추가적으로 4%, 5%, 11%를 빼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65%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이 누가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 매매가 폭발하면서 더 밑으로 내려갈 걸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저런 주식처럼 최근에는 트렌드가 저렇게 완전히 밑으로 바닥으로 가면서 반대 매매도 나가고 개인들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상승시키는데, 종목처럼 코스피 지수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제 다시 공포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에 2,900이 아닌 이제는 2,800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저는 생각만 가진 게 아닙니다. 어제 지수가 급등했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공매도를 쳤고, 오늘 아침에도 지수가 상승했을 때 또 공매도를 쳤습니다. 저는 지금 공매도 100%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친 건지 증시가 미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손실 중이면은 제가 정말 미친 건데, 저는 여러분 영상마다 계좌를 보여드렸잖아요. 9월달, 8월달, 7월달 이렇게 지수가 어려운데도 매일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 뜬 적이 거의 없어요. 매매할 때 빼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주가 전부 다 미국에서 상승을 해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이렇게 3.5%가 올랐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떻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지? 조금이라도 빨간불을 띄우고 마감이 돼야지. 아니, 어제도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1.12%가 올랐을 때 그때 공매도를 때렸는데 내가 봐도 미쳤었어요. 근데 저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8월달 옵션 만기일 전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풋옵션을 몰빵을 했고 다른 나라 지수 다 오를 때 우리나라 개떡락, 이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수 하방 베팅에다가 베팅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종목 하방 베팅에다가 베팅을 한 거죠. 아니, 지금 여러분 주식 유튜브라던가 혹은 증권사 찌라시라던가 혹은 이렇게 신문사 기사를 보셔도 지금은 여러분 저가 매수의 기회다, 내년 증시는 상승장이 온다, 코스피 내년에 3,800을 간대요. 3,800. 그것도 내년 초에. 아니, 니네들은 8월달에 코스피 3,400을 간다고 예측을 해놓고 이제 와서 3,800? 아니, 지금 코스피가 3,000도 안 되는데 여기서 900포인트가 올라가지고 3,800?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내년 초에 여러분 주식이 상승을 한다? 그럼 내년 초에 사면 되지. 지금 뭐하러 주식을 사요? 매일 3%, 4%, 5%, 아니 10%막 저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한가도 가는데 매일 주식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주식 사봤자 어차피 물려가지고 내년 초 되면 본전밖에 안 올 텐데, 아니 지금 주식을 모아갈 필요 없이 내년 초에 그냥 주식을 몰빵 때리면 되지. 뭐하러 내년까지 조정이 올 걸 알고 있는데 뭐하러 지금 주식을 사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이런 부근에서 계속 막 매달 조금씩 모아온 사람이랑 이런 부근에서 몰빵 때리고 그냥 산 사람이랑 수익률이 똑같고 오히려 이쪽이 더 평단가가 낮아요. 저런 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서 계속 살려고 달려드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치고 반대로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포지션을 똑같이 해요. 쟤네 지금 고버스 사고 풋옵션 사고, 아 지수 하방 베팅 있네? 그럼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자, 지금 증시는 말이죠. 실적이 잘 나와도 빼고 못 나와도 뺍니다. LX 인터내셔널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자, 실적 보실까요? 3분기 영업이익이 2,096억 원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1,500억 정도로 잡았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4조 4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1%가 증가했죠. 근데 주가가 52주 최저가를 터치했고,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오늘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다 빠졌죠. 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신세계푸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41% 증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장 전망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며 이런 기사가 아침에 나왔었죠. 자, 신세계푸드 3분기 호실적에 청신호가 떴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오늘 주가 마이너스 1.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은 혹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요? CJ CGV에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영화 관련주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겠죠. 3분기 영업 손실이 77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규모가 20%가 감소가 되었죠. 보통 이렇게 적자 규모가 축소가 돼도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CGV의 주가는 마이너스 2.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외국인의 대량 투매가 나왔죠.
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주식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이 하반기 대박, 뭐 상반기 대박 이렇게 막 떠드는 주식들 안 올라요. 이런 주식들이 막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개미 죽겠다, 아우 미치겠다, 아우 이거 본전만 와도 팔아야지, 육개장의 스멜이 날 때, 그럴 때 주가가 오르지,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때는 절대 안 오르고, 실적 관련주도 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주식이 오르지 저렇게 대대적으로 실적을 떠드는 주식들은 안 오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종목이 하나가 있었죠. 자, 바로 심택. 자, 심택을 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예, 3분기 영업이익이 50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3%가 상승이 나왔죠. 매출액은 3,600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심택 실적 발표 전에 기사 몇 개나 나왔나 찾아보세요. 오늘 기사가 나온 거 빼고 몇 개 없어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내년 초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당장 3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반면 삼성전자를 보세요. 맨날 사상 최대의 실적, 사상 최대의 실적, 그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내년 초에는 무조건 상승한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계속 하루 종일 레포트만 나와요. 그리고 실적 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주식 뭐 이런 것도 찾으려면은 조용한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대덕전자 무슨 더더덕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얘는 주가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8월 25일 날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밑에 저점을 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났어. 지금 증시가 개인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올린다는 거예요. 대덕전자는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저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살짝씩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무슨 관련 수혜주라던가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올 때 막 한 달 정도 확 나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승이 끝나면은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KH바텍 다들 아시죠? 폴더블폰, 플립폰 수혜주로 부각되더니 22,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그래서 한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줬을 때 챙겨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SK하이닉스를 2011년도 초반에 사가지고 26,000원인가 샀는데 얘를 5년? 아니 6년을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다?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갔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점 깨고 더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상승이 나왔으니까 5일선 지지해주고 이런 데서 올라간다 보다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점을 더 깨거나 혹은 밑으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진짜 매번 생각을 해두시고 손절을 빨리 해야 돼. 자,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란 종목이 있는데 저는 위메이드란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얘랑 잘 안 맞아. 얘를 들어가서 수익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리고 또 오늘도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여러분 매번 패턴이 똑같아. 뭐냐면은 나한테 분명히 수익 구간을 주는데 이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내가 익절을 안 해. 익절을 안 하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호가가 얇아서 밑으로 확 빠져. 자,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무려 9%가 빠졌어요. 근데 9%가 빠졌다가 플러스 2%가 올라왔으니까 밑에서 잡았으면 11%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 누가 들어갑니까? 아니 여러분, 위메이드는 진짜 박스엘바이오의 스멜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슨 액션스퀘어와 전략적 제휴 MOU를 체결한다 뉴스를 내보내고 저렇게 주가를 올렸는데, 아니 박스엘바이오 지난번에 주가 상승할 때 이렇게 막 연구개발 무슨 MOU 뭐 이런 거 뉴스 띄우고 저런 거 갖다가 지난번에 주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이렇게 올렸던 그 천례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후에 이렇게 추가 상장 뉴스가 떴죠. 이 종목은 역시 저랑 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안 팔았어. 안 파니까 지옥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위메이드 손절을 또 때렸는데 좀 있다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매도가 90%고 이렇게 매매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밖에 안 합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카오게임즈 같은 주식에다가 비중 베팅을 확 때려서 먹고도 나왔지만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장막판 투매도 생각해야 되고 지수도 안 좋고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에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손절 빨리빨리 해주고 수익만 지키면은 이번 주 그냥 해피한 주말을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 탔으면 이거 무조건 플러스로 빠져나왔겠지만
그거는 결과를 알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투매가 나와버렸으면은 이쪽에선 마이너스 3% 4%인데 여기서 물을 탈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한다? 여기서 빨리 잘라주고 다른 종목 가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여기서 종료하는 게 제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이쪽에서 자른 다음에 이런 데서 다시 들어가서 수익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다시 이쪽에서 들어가서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죽여주는 게 뭐다? 비록 소액이지만 이렇게 16만 6천 원을 터치할 때 최고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제가 100만 원 갖다가 이렇게 10만 원 만들기 한번 해봤는데 와 절대 쉽지가 않네. 절대 쉽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에 오늘 홍준표 씨 관련주를 한 번이라도 매도를 했다라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마이너스로 마감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공매도를 풀로 땡겼기 때문에 지금 신용을 전혀 안 쓰고 현금으로만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신용을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수익금이 더 컸겠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장도 안 좋은데. 그리고 판단력이 조금만 늦으면 바로 손실로 가는 게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17,7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종가가 17,300원입니다. 수익 구간을 이렇게 잠깐 주는데 이때 비중 베팅을 때리거나 투자금이 크면은 주식을 못 팔아요. 체결도 안 되고. 자, 넷게임즈 보세요. 제가 17,700원에 이렇게 걸었는데 여기 6,000주 막 만주 걸렸죠. 근데 지금 체결되는 체결량을 봐봐. 막 100주, 1000주 막 이렇게 20주, 30주죠. 이게 시간을 잘 보세요. 분명히 위에가 29분이고 맨 밑에가 26분. 3분 동안 거래되는 게 이거밖에 없고 이 거래마저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자, 11시 때 거래 내역을 보세요.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빨간불이 뜰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고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잡고 이런 데다 걸어놓고 절대 호가를 쳐다보지 마세요. 자야 돼. 봐봐, 저게 저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팔고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저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호가 수정을 한 5번 6번 해가지고 이거 하나 파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1시간 반. 이거를 여기서 한번 팔고 나갔으면 땡인데 여기서 또 내려가니까 다시 호가를 수정해서 이쪽에다 맞춰놨는데 여기를 터치하자마자 제가 또 호가 수정하고 또 내려가고 또 여기서 터치했는데 호가 수정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번에 여기서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막 한 1,000만원, 2,000만원 넣었어 봐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호가 수정하다가 결국 종가에는 마이너스 2% 이상 빠져서 오늘 주식 못 팔았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식 큰돈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주식 카페 가면은 뭐 위즈코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테마주 몰빵해가지고 팍 얼마 벌었다 자랑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건 수익을 본 사람들만 올리는 거고 홍크나이트, 준평을 믿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팅을 했고 위즈코프 거래량이랑 TBC 거래량 보세요. 이쪽이 더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 카페 가가지고 남의 매매일지 보면서 막 아우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수익금이 얼마든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는 헝다그룹의 이자 납입일입니다. 다음 주 홍콩 증시와 상하이 종합지수는 또 하락 내지 횡보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한국 증시는 헝다그룹 이슈로 중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횡보 내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외국인의 풋옵션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한국 증시를 박살을 냈었죠. 지난번에도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투자자가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나 안 하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